네, 2시간의 시장 상황 자세히 살펴보고 오셨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주식 심화론, 심화된 강의를 좀 전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오늘 주제가 어떻게 될지 지금 공개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Be in it. 빠져들란 얘기죠. CES 2023 관전 포인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현일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CES 이야기를 역시나 할 수밖에 없습니다. 좀 전에 시황에서도 뭐 특징적인 종목들 역시 관련주들이 움직이는 모습이었는데 우리 시각 말고 현지 시각으로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열리게 되죠.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정말 큰 규모의 IT 가전 전시회입니다. 자, 그러면 CES 2023 이게 뭐길래 사실 이전부터 저희가 많이 언급을 했던 내용이라서 그렇죠.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행사인지 설명 좀 자세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역시나 매력 있는 그런 행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또 CES 시작한다고 하니까 삼진이라는 종목이 또 상한가를 가버리는 그러니까요. 네, 관련된 이제 이야기들 나오면서 역시나 이제 이 시장에서 항상 이 종목들이 움직임을 보이는 그런 이제 큰 행사이기 때문에 이제 중요도가 좀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일단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 CES가 무엇이냐? CES는 매년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가전제품 박람회입니다. 그러면서 뭐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뭐 TV나 혹은 뭐 이제 오디오, 비디오 등등 해서 네. 일상생활과 밀접한 이제 전자제품을 주로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IT 전반적인 내용보다는 가전제품 위주가 많았어요. 네. 이제 뭐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뭐 컴퓨터가 이제 막 보급이 되던 그런 시기였으니까. 그렇죠. 저는 그때 항상 이제 비디오 좀 많이 보던 생각이 나거든요. 그러게요. 비디오 테이프 플레이, 가지고. 플레이어 넣어가지고 비디오 딱 넣어가지고 뭐 이제 애니메이션 많이 보고 뭐 그런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네. 그러한 이제 가전제품이 2000년대 초반에 좀 상당히 많이 이야기가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가전제품과 정보통신의 결합으로 인해서 CES가 원래는 이제 가전제품의 어떤 소개장이었다라고 한다면 네. 이제는 첨단 IT 제품의 소개장으로도 새롭게 등장을 하면서 매년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나 혹은 이제 뭐 인텔이라든지 혹은 뭐 소니 등 세계 IT를 대표하는 기업들이 일제히 총 출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해의 주력 제품을 선보이는 미리 이제 조금 보여주고 공개하는 그런 자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1970년대에는 보통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던 뭐 VCR 같은 비디오, 그 다음에 1980년대 초에는 CD 플레이어. CD 플레이어. 네, 이것도 참 기억이 많이 납니다. 그러게요. 저도 어렸을 때 한 1990년대 이제 말에 한창 또 CD 게임이 유명했었잖아요. 그때는 CD 플레이어, 뭐 CD 게임 같은 것들이 아주 최첨단 트렌드였죠.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디스켓, 그 다음에 CD 플레이어 해가지고 포켓땡 이런 거 네네. 많이 이제 게임을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런 이제 CD 플레이어, 그 다음에 1990년대에는 또 역시나 DVD 산업, DVD. 영상 매체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2000년대에는 포켓 PC, 이런 네. 부분들에 대해서 새로운 전자제품들이 이제 항상 역사적으로 공개가 되었었던 그러한 자리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좀 유서 깊은 그러한 이제 행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네. 최근에 이제 의미가 있었던 부분은 역시나 2015년 정도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2015년부터 이제 새로운 첨단 IT 산업들, 이제 또 오늘 이야기가 되고 있는 IoT, 사물 인터넷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그렇죠. HD TV, 그 다음에 드론, 뭐 혹은 이제 2016년에는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부분들. 확실히 지금 들리는 단어들의 네. 그 트렌디한 그렇죠. 느낌이 벌써 다르네요. 제가 완전히 들으면. 확 이제 4차 산업으로 바뀌는 그런 이제 느낌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러면서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 다음에는 또 뭐 자율주행차라든지 혹은 이제 뭐 증강현실. 지금도 계속 나오는. 네, 그렇죠. 그 다음에 5G, LTE 등등 해서 4차 산업혁명의 기술들이 전시가 되면서 그야말로 이 미래 산업 발전 단계의 발표의 장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이 각 미래 산업들의 발전 단계로 또 미리 파악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이 아무래도 앞으로의 방향성을 좀 예측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또 동시에 각 제품군들, 각 기업들의 각 제품군들 유망한 것들을 또 발표하는 자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 당연히 관심도는 매우 높을 수밖에 없는 그런 행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팬데믹 이후에 사실 행사가 상당히 좀 규모가 대폭 좀 축소가 되었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번에 다시 한번 올해 들어서 완전히 좀 정상화되어서 진행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보통 이제 CES가 진행이 되면 일반적으로 시장에서는 항상 관련주들이 많이 큰 움직임을 보였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작년 초에는 어떤 종목들이 움직였었냐? 가장 핫했었던 게 역시나 이제 로봇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로봇 네. 정말 대단히 많이 움직였던 기억이 나거든요. 뭐 그때 당시에 이제 기억을 해보면 네. 그때는 좀 시장의 분위기가 지금과는 사뭇 달랐잖아요. 맞아요. 나쁘지 않았었기 때문에 CES 진행되면서 이제 로봇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이제 종목들이 상한가 가고 2연상 가고 맞아요. 네, 그랬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이제 로봇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이 움직였었고 그때 당시에도 이제 삼성전자가 새롭게 또 이 먹거리로 로봇을 네. 또 선정을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우리의 나오면서 향후 신산업 동력은 로봇이야라고 못 박았죠. 그렇죠. 뭐 어제도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제 네네. 유상증자를 통해서 지분으로 확보한 아무래도 이제 로봇에 좀 진심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작년 CES에서는 이 삼성전자의 어떤 이슈로 인해서 로봇 관련주들이 상당히 좀 좋은 상승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전체적인 로봇 관련주들이 모두 이제 2배 이상의 상승을 보이다 보니까 네. 그때 당시에 이제 거의 시장의 주도군으로 좀 활약을 했었던 그런 맞아요. 기억이 납니다. 한 번 그 올라가고 이게 끝나지 않을까 싶었는데 계속 가서 이게 도대체 어디까지 갈까 했던 게 바로 1년 전이거든요. 그렇죠. 네. 예상보다 훨씬 더 컸었고 네. 이 섹터군의 종목들도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로봇들이. 맞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로봇주들이 한두 종목만 가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다 갔기 때문에 맞습니다. 뭐 아무래도 이 CES 관련주들은 정말 이제 힘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봇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키워드도 상당히 좀 그때 당시에 핫했었어요. 그때 이제 이 자율주행에 대한 이야기들이 또 상당히 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인포뱅크라는 종목이 네. 2배 이상의 상승이 나왔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즉 CES는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그의 가장 핫하게 다루어질 기술 트렌드에 대한 방향성이 제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더욱더 성장할 수 있을 만한 기업들 그리고 이제 제품군들에 대한 기대감을 키워가는 자리거든요. 항상 주식은 기대감으로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네. 지금 이 CES 같은 경우에는 기대감을 이제 좀 폭증시킬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이번에도 이제 CES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좀 이야기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다시 한번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자, CES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세계 최대 규모의 IT 가전제품 박람회라고 보시면 될 텐데, 매년 열리는 행사고요. 여기서 첨단 기술에 새롭게 포문을 여는, 그러니까 앞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 만한 그 가능성을 보는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15년에 이미 드론이 그 핫하게 여기서 다뤄졌고요. 2016년에 자율주행과 증강현실 기술이 전시가 됐습니다. 이런 내용들 지금까지도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내용이죠. 자, 그러니까 이번에 또 새롭게 언급되는 산업은 앞으로도 쭉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그래서 관련주들이 크게 움직인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앞서도 언급을 해주셨지만 코로나의 확진자가 너무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대로 행사가 진행이 못 됐잖아요. 오랜만에 정말 대규모로 이제 개최가 되게 되는데 뭐 세계 유명한 빅테크 기업들 대거 참여를 하게 되죠. 그렇죠. 네. 일단 코로나 이후 또 오랜만에 정상화되어서 진행이 될 예정이다 보니까 전 세계 유수한 기업들이 대거 참여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예. 일단 뭐 구글이나 혹은 이제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소니, 뭐 우리나라 삼성전자, 네. 그다음에 LG전자 지금 또 사진으로 나오네요.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이제 참여를 할 예정이 있고 어지럽네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 빅테크 기업들 총 3,000개 이상이 참여할 3,000개. 것이다라는 점 굉장히 좀 예. 어마어마한 규모가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뭐 그냥 단적으로 몇 가지 좀 제품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구글은 음성 명령만으로 차량을 제어하고 구동하는 이 안드로이드 오토 기술, 그다음에 스마트홈 기술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할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체 모빌리티, 그다음에 차량 소프트웨어 기술, 그리고 아마존은 아마존4 오토모티브라고 하는 네. 모빌리티 서비스 전용 서비스관을 좀 꾸릴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소니는 혼다하고 처음으로 합작한 전기차 아하. 발표할 예정이고 예. 그다음에 VR 헤드셋도 발표할 예정이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새롭게 이 각 전장 부품이라든지 혹은 이제 뭐 가전 부품에 대한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 이제 이야기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오늘도 이제 이 스마트 싱크라고 하는 그런 이제 기술이 좀 발표가 되면서 관련주인 삼진이 상한가를 갔잖아요. 네. 지금 이미 시장에서 반응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조금 1월 8일까지는 유지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에는 아무래도 좀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결국에는 이 기업들이 발표를 하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시장에서 수급이 들어가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으니 지금 현재 상태에서 어떤 기업들이 조금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지 그리고 그 기업들이 어떻게 또 이 제품군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지 주목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뭐 삼성,
우리가 이름을 알만한 IT 관련된 기업들은 여기 다 참여를 한다는 겁니다. 3,000개 이상의 엄청난 기업들이 전 세계에서 몰려드는 자리다라는 점을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주요 기업별로 구글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소니 자세한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 선보이는 기술 관련된 것들이 모빌리티,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된 이야기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공통 분모가 좀 보이기도 하는데요. 자, 그러면 말 나온 김에 요거 좀 자세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우리가 관련된 종목들을 찾기 위해서는 여기서 어떤 테마들이 주로 다뤄지는지를 집중적으로 알아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김혜글 전문가님, CES 2023 핵심 테마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자세히 좀 뜯어주시죠. 네, 일단 역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봐야겠죠. 네. 현재 핵심 섹터로 이야기되는 테마는 메타버스, 그다음에 디지털 헬스케어, 네. 그다음에 모빌리티, 탄소 감축, 인간 안보에 대한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관련된 신기술들, 그다음에 제품들이 이번에 또 대거 출원할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되는데, 사실 또 워낙에 종목들이 많습니다. 관련되어 있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별적으로 이 종목들을 접근을 해야 잘 수익을 챙길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난해 로봇주들 갈 때 무더기로 그때 한 번에 다 갔던 것과 달리 그렇죠. 좀 선별적으로 가야 된다. 왜냐하면 작년과 올해 시장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네네. 사실 저는 이제 CES 이번에 좀 준비를 하면서 CES 일정이 있고 네.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반응이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은 했는데 네. 과연 이번에 CES를 조금 주요하게 다루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사실. 시장 분위기가 따라오질 않네요. 그렇죠. 시장 분위기가 워낙에 좀 안 좋고 그다음에 새해 좀 출발하면서 이틀 정도 계속 좀 크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맞아요. CES 관련주도 일제히 조금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우려감이 조금 있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어제 오늘 네. 다시 한번 이제 CES 관련주들이 어느 정도 수급 흐름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숨 좀 돌려갑니다. 네, 일단은 단기적인 부분으로는 어찌됐든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서 역시나 이제 이번에 가장 주시해야 될 부분이 역시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섹터군들이 되겠죠. 네. 지금 현재 모빌리티 쪽이 상당히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1번이에요, 1번. 그렇죠. 아까 전에 그 자세한 기업별로, 주요 기업별로 다뤄지는 기술들, 언뜻만 들어도 거의 모빌리티인 것 같더라고요. 네, 싹 다 모빌리티에 대한 신기술들 다 발표할 것으로 이제 기대가 되고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모빌리티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좀 주목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전기차, 그다음에 차량 소프트웨어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전장 부품 등 이제 시장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아마 대거 조금 쏟아져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다음에 이제 이 종목군들은 사실 단기적인 상승이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꾸준하게 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종목군들이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상당히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 최근 이제 CES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모빌리티 쪽이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가 되어 왔었습니다. 그렇죠.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죠, 그렇죠. 모빌리티는.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그렇고 이제 이 모빌리티에 대한 어떤 발전 단계가 꾸준하게 이야기가 되어 왔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번 CES에서도 모빌리티가 상당히 좀 주목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예. 또 이제 이 CES를 주관하는 소비자 기술 협회에서는 이제 모빌리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죠? 일단은 모빌리티를 가장 주목을 해야 된다. 아예 대놓고. 그렇죠. 아.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 분야이고 네. 그러면서 이번 CES에서는 이 최첨단 차량 기술의 획기적인 성장도 그다음에 아니, 네. 우리가 사실 CES 하면 그래, 기술 많이 발전했겠지. 이미 예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획기적이다, 가장 주목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 보면 진짜 뭔가 대단한 게 나올 예정인가 봐요. 그만큼 이제 대거 기업들이 많이 참여를 하는데 그 많은 기업들이 거의 모빌리티에 대한 기술력들을 많이 또 발표를 하다 보니까 예. 이번에 이제 소비자기술협회에서도 모빌리티 쪽을 좀 주목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북미에서 가장 큰 자동차 기술 전시회가 될 것이다라고 네. 이야기를 했습니다. 띄워주는군요, 네, 대놓고. 완전하게 이 진척도를 조금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단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네. 상당히 이제 또 긍정적인 발언들이 많이 나와주고 있다 보니까 아마 모빌리티에 대한 부분들은 또 조금 더 긍정적으로 또 볼 수가 있는 게 최근 시장이 또 어제부로 좀 바닥을 잡아주고 있잖아요. 네네. 모빌리티 쪽은 사실 시장이 어느 정도 바닥을 잡아줘야지 또 순환이 나올 수가 있는 그러한 섹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전기차, 자율주행 혹은 이제 모빌리티 쪽에 상당히 수급이 좀 쏠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기대가 되는 섹터는 사실 최근 좀 흐름이 약하긴 하지만 네. 그래도 메타버스 쪽은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메타버스 사실 정말 무시무시하게 갔다가 지금 다들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언제 다시 한번 메타버스가 갈까? 안 갈 섹터는 분명히 아닐 텐데. 저는 반드시 갈 섹터라고 보고 있고 네. 앞으로의 시장 성장도가 예상보다도 훨씬 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올해 좀 기대를 했었던 부분이 애플이 원래 3월에 이제 헤드셋에 대한 부분들 이제 MR 헤드셋을 좀 출하를 하기로 했었잖아요. 새로운 기기를. 예, 그런데 올해 하반기로 좀 그 부분이 연기가 되면서
상당히 이 기대감을 끌어올렸다가 선제적으로 반응을 했고 선제적으로 차익 실현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언급해 주셨던 대로 확실히 주식은 또 기대감이기 때문에 그렇죠. 요 기대감이 지연됐다는 걸 요즘 투자자들은 특히 못 참거든요. 절대 참을 수가 없는 부분이고 순식간에 좀 차익 실현이 나왔는데 네. 어찌됐든 이 기술의 발전 단계는 분명하게 좀 이번에 보여주지 않을까, 선보여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사실 이제 애플뿐만 아니라 뭐 구글이나 아마존, 소니 등등 해서 삼성, LG도 마찬가지고요. 네. 지금 현재 이 MR 헤드셋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또 계속해서 모든 기업들이 다 이 뛰어들고 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에서 주목도는 분명히 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전에는 선익 시스템이 거의 대장으로 움직였었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선익 시스템보다는 그 외에 이제 다른 코세스나 혹은 네. 이제 맥스트 같은 종목들이 조금 수급이 들어가는 부분을 좀 확인을 했거든요. 실제로 어제만 해도 움직임이 확연히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선익 시스템은 워낙에 이제 대장으로 움직였었고 애플파워 이슈로 좀 움직였었기 때문에 맞아요. 아무래도 조금 이제 대장의 흐름을 살짝 놓쳐가는 것이 아닌가. 다만 선익 시스템도 분명하게 좀 봐야 될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고 앞서 언급드렸던 코세스, 그다음에 뭐 네. 추가적으로 뉴프렉스, 넥스트, 선익 시스템 등등 해가지고 메타버스 관련주들의 흐름이 그래도 지금 최근에는 나쁘지 않게 수급이 좀 들어가는 흐름이 나와줬으니 아마 이번 CES에서 뭐 큰 흐름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분명하게 지금 현재 시장의 좀 주요한 모멘텀 자체가 완전히 좀 중국 쪽으로 좀 쏠려 있고 네. 그 다음에 또 수급을 뺏어갈 만한 이슈들이 좀 많이 있었죠. 어제 반도체 세액 공제라든지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또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CES에 대한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덜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단기 트레이딩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메타버스 관련주들도 분명하게 봐야 될 것 같고 네. 단기적으로만 끝날 게 아니라 메타버스 시장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장이 성장할 것이다. 이제 라고 시장의 이제 개화다.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이제 XR 기기 출하량이 3천만 대 수준인데 그렇게 많아요? 이게 이제 많은 게 아니죠. 30년까지 이제 네. 10억대로 좀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거든요. 네. 사이즈가 상당히 달라지는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성장도는 어마어마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네. 주요 기업들 다 진출하고 있으니까 메타버스 쪽은 분명하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외에 이제 인간 안보, 그 다음에 탄소 감축, 디지털 헬스케어. 저는 인간 안보가 이게 뭔가 저도 그 질문 지금 드리려고 했거든요. 네. 인간 안보 약간 다른 모빌리티나 메타버스에 비해서 상당히 좀 추상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인간 안보가 뭔가 방산인가? 뭐 이렇게 식량 안보 했는데 이런 얘기를 들어봤어도 그런 관점이죠. 예. 이제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결국에는 필수적으로 이제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이제 일상적인 부분들에 대한 안보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좀 저는 너무 추상적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찌됐든 이제 이쪽 분야 인간 안보나 탄소 감축 쪽은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그렇게 좀 관심을 못 받는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네. 그나마 또 디지털 헬스케어가 최근에 시장에서 좀 관심을 받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좀 연관지어서 본다면 중국의 코로나 확산과 약간은 조금 엮어서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최근에 중국 코로나 확산이 되면서 의료 인프라 쪽에도 수급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헬스케어는 중국 코로나 확산과 약간은 연관지어서 어느 정도 좀 같이 분위기를 형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CES보다는 추가적으로 이제 중국 상황도 함께 좀 주시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혹시나 이제 어찌됐든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사실 최근에 시장이 상당히 또 좋았었던 게 헬스케어 쪽이거든요. 네. 뭐 임플란트 쪽도 그렇고 그다음 피부 맞습니다. 미용 쪽도 그렇고 네네. 시장에서 상당히 좋은 실적 흐름을 나타냈던 그러한 섹터였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는 있지만 중국의 상황과 같이 좀 같이 연달아서 좀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2023 CES의 핵심 테마들, 기대할 만한 테마들을 다 점검을 해봤습니다. 일단 뭐 가장 중요한 1번은 역시 모빌리티라고 봐야 되겠네요. 뭐 올 한 해뿐만이 아닙니다. 그동안 수차례 모빌리티에 관련돼서 CES에서 많이 새로운 기술들을 선보였고 이번에도 대놓고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이 바로 모빌리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응당 모빌리티에 관련된 흐름을 좀 쫓아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거기에다가 또 많이들 기다리셨을 겁니다. 메타버스. 이제는 사실 굉장히 또 익숙하게 지금 다가오는 그런 개념일 텐데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 사실 최근에 조금 아쉬운 흐름도 있었긴 하지만 아직도 역시나 기대할 만한 흐름. 시장의 성장에 대해서는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런 관점으로 또 설명을 해주셨네요. 자, 이 밖에도 인간 안보나 탄소 감축, 디지털 헬스케어 이런 쪽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모빌리티나 메타버스에 비해서는 시장의 관심을 받기는 쉽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점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사실 뭐 메타버스 이런 개념들도 처음에 생소했다가 받아들여지는 과정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인간 안보 같은 것들도 비슷한 과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이 있어서 이거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번 기조연설에 존 디어 CEO
기조연설 서지 않습니까? 네. 농기계에서 이건 처음으로 알고 있는데 뭐 사실 존디어, 농슬라라고 해서 굉장히 또 요즘에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농기계 제조사에서 첫 기조연설을 한다. 여기도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진짜 찐 농슬라죠. 우리나라 진짜 농슬라. 네. 우리나라 대동이나 TYM이 농슬라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했지만 네. 찐 농슬라는 존디어입니다. 예, 그러면서 시가총액이 한 160조 정도 되는 굉장히 좀 농기계 기업 중에서는 세계 1위를 하고 있는 기업인데 요새 뭐 또 워낙에 테슬라가 흐름이 좋지 않아서 네. 테슬라라는 별명이 존디어한테는 좀 마음에 안 들 수는 있어요. 사실 이전에 농슬라면 이야 했는데 그렇죠. 테슬라 위상이 요즘에 많이 네. 떨어졌네요. 그러면서 뭐 최근에 또 뭐 심심하면은 10%씩 막 급락을 하니까 테슬라가. 네. 그래서 존디어 쪽에서는 좀 마음에 들 수 있지 않기는 하겠지만 음. 그래도 이 존디어가 기조연설을 하는 부분은 역시나 농기계 쪽에도 4차 산업의 바람이 좀 불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최근에 대동이나 TYM이 실적이 잘 나왔는데 실적이 잘 나오는 거는 기존의 캐시카우도 캐시카우였지만 새롭게 또 이 성장 동력에 대한 부분들로 이제 4차 산업에 대한 부분들을 택한 거거든요. 뭐 스마트팜이라든지 혹은 이제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들.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의 이러한 4차 산업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농기계 쪽에는 사실 작년에 이 수익성이 좋았었던 부분은 역시나 곡물 가격이 계속해서 좀 높아졌었잖아요. 그렇죠. 전쟁 터지고 나서 뭐 곡물 관련된 종목들 얼마나 많이 이야기했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곡물 가격이 좀 어마어마하게 높아지다 보니까 네. 당연히 이제 이 농부들의 이러한 수익성도 좀 높아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그러면은 이제 농부들은 이제 이 정도 논에서 이 정도 수익성이 나온다. 그럼 더 늘려야죠. 돈 많이 벌었으니까. 그렇죠. 논파 더 늘려가지고 이제 정말 거대 어떤 이 부호 농부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수익성이 계속해서 좀 좋아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수익성이 좋아지고 이제 재배 면적을 확대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또 농기계 더 사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존디어가 상당히 작년에 좋은 실적을 보여줬고 이 부분이 또 우리나라 대동 TYM에 연결이 돼서 맞습니다. 대동 TYM이 또 해외 또 실적 북미 쪽으로 굉장히 좀 잘 나와줬으니까 네. 이 부분이 또 같이 실적 성장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이미 존디어 쪽에서는 작년부터 상당히 자율주행 기술이 좀 접목된 그런 트랙터를 좀 많이 선보였거든요. 네. 자율주행 이제는 이제 농기계도 자율주행이다. 저 이 얘기 들으면 굉장히 위화감이 드는 게 농기계와 자율주행 그렇죠. 굉장히 농기계는 옛날 기술인 것 같고 네. 근데 자율주행은 최첨단 기술인 것 같고 이게 합쳐진다는 게 좀 새롭습니다. 그 여담이 좀 혹시 테슬라 차량 타보셨나요? 혹시? 저 안 타봤어요. 제가 테슬라 차량을 타봤는데 네. 그냥 딱 이 모니터 하나만 놓여져 있거든요. 모니터 네네. 하나만 놓여져 네. 있고 거기서 모든 걸 다 하는데 저도 이거는 연습을 해야겠다. 제가 상당히 좀 네. 뭐가 허전해 보이죠? 네, 네. 어린 세대잖아요, 제가. 그런데 어린 세대임에도 이 어떤 신기계들에 좀 익숙해져 있는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네. 이 화면 내에서 모든 것들을 다 처리를 해야 되다 보니까 이 화면 내에서 굉장히 좀 여러 가지를 연습을 하고 익숙해져야지 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네네네. 들었거든요. 그래서 자율주행 트랙터가 나오면 이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님들이 네. 얼마나 또 잘 쓰실 수 있을까. 새롭게 또 연습을 네. 해야 되겠죠. 물론 이제 또 이제 또 이 농업으로 또 전환하는 그런 이제 젊은 사람들이 좀 많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네. 뭐 이건 너무 여담인 것 같고요. 어찌됐든 이 존디어 회장이 연설을 한다라는 부분은 자율주행에 대한 새로운 수요처가 늘어났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타고 다니는 자동차뿐만 아니라 농기계까지도 확장된다. 예, 수요처가 좀 확장이 되고 그러면서 존디어 회장님뿐만 아니라 BMW 회장님도 좀 같이 기조연설합니다. 네. 그러면서 사실 항상 CES에서 기조연설을 할 때 또 마찬가지로 저렇게 좀 신기술을 이제 보여주거든요. 예. 예전에 이제 삼성에서 한번 로봇을 데리고 나왔었던 걸로 또 기억을 합니다. 이제 로봇에 대한 워낙에 또 진심인 기업이니까. 그래서 일단은 이번에 기조연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이 모빌리티 쪽에 이러한 모빌리티 기업들 CEO가 많다라는 점까지 보면은 네. 모빌리티가 상당히 좀 마찬가지로 모멘텀이 좀 형성될 수 있는 그런 이슈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존디어, 농기계 제조사가 기조연설을 선다라는 의미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농업이라는 것만 딱 그림을 그려보지 마시고 농기계와 이제 자율주행이 접목을 됩니다. 그러면 앞서도 언급을 해드렸던 것처럼 역시 지금 시장의 대세 흐름은 모빌리티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기조연설 관련된 재미있는 이야기도 한번 들어봤고요. 자, 그런데 사실 약간은 조금 아쉬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CES 물론 굉장히 기대감을 불러올 만한 이벤트입니다만
지금 올 한 해, 뭐 사실 연말부터 계속 이야기가 나왔지만 경기 침체 우려감이 너무 심해지고 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CES 너무 좋은 이벤트지만 시장에 미칠 영향이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약간 아쉬운 시각도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사실 CES를 좀 기대를 했습니다. 네. 왜 기대를 했냐면 12월 달에 시장이 내리 하락을 했잖아요. 한 달 맞습니다. 내내. 거의 계속 내려왔죠? 네, 그렇죠. 고점 찍고 이제 그냥 내리 하락을 했고, 새해 들어서면서 이제 바닥을 좀 어느 정도 잡아주고 CES 쪽에 단기적으로 매매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마침 계속 내려온 타이밍에 그쵸. 이벤트가 딱 껴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그림을 예상을 했는데 생각보다 CES에 대한 관심도가 좀 많이 낮은 것 같아요. 지금의 네. 상태에서. 그러면서 이제 제가 원하는 그림을 좀 나와준 것 같거든요. 네, 어떤 어제 그림이죠? 반도체에서 세액 공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아. 반도체주들 살아나줬고 그나마 이제 시장이 바닥을 잡고 그렇죠. 숨통 좀 텄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반도체 쪽이 시장의 근간을 형성하는 그런 기업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가 살아나면은 시장도 좀 바닥을 잡아줄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좀 딱 차트도 나오는데 제가 딱 원했던 그림이 저런 그림이었습니다. 이전 저점까지 갔다가 반등 나오는 그런 그림이 나오게 되면 이제부터는 좀 중소형주가 완전히 좀 날뛸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좀 연출이 되는 거거든요. 때문에 이러한 시기에 맞춰서 CES가 딱 일정이 껴있으니까 CES 관련주들이 한 차례 굉장히 순환매가 잘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CES는 더 약하고 생각보다 차이나 모멘텀이 더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차이나 모멘텀 쪽에 대해서 시장의 수급이 좀 집중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오늘 이 삼진이라는 기업이 상한가를 갔다라는 점 CES에 대한 어떤 분명한 파급력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일단은 다음 주 초까지는 그래도 흐름이 좀 나와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네. CES 쪽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CES 뭐 시장 상황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벤트가 아무리 좋은 이벤트가 나오고 희망적인 메시지를 읽어볼 수 있을지라도 시장 환경이 받쳐주지 않으면 어떤 것도 좀 무의미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CES 막연한 기대감보다는 조금 단기적인 시각으로 접근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점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요 얘기도 들어볼게요. CES 2023 이 관련주들 아까 전에도 그 관련된 특징주들 아주 급격하게 움직이는 모습도 확인이 됐는데 자, 그러면 사실 연말에 우리 산타레리를 못 봤기 때문에 새해 이 까치랠리를 기대하는 시각도 많잖아요. 이 까치랠리가 혹시나 나와준다면 CES 이쪽에서 주도를 할 수 있을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근데 원래 까치랠리라는 말이 있었나요? 글쎄요. 이번에 좀 유난히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좀 처음 듣는 것 같거든요. 까치랠리는. 어찌됐든 뭐 까치랠리, 네. 저도 이제 설날을 좀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 보니까. 산타가 없기 때문에 까치가 더 부각이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까치, 제비가 아니라 제비랠리면 또, 까치랠리. 어찌됐든 까치랠리가 보여지느냐, 저는 분명하게 나타나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까치랠리다라고 하는 건 결국은 1월에 시장이 좋을 것이냐라는 건데, 지수 자체는 그렇게 좋지 않을 수는 있어요. 네. 다만, 말씀드렸듯이 바닥을 잡아줬기 때문에, 바닥을 잡아주면 중소형주들이 마구 날뛸 수 있는 환경이 나타나줬다라는 거고, 그러면은 우리가 조금 더 발빠른 대응만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 종목들 굉장히 수익 챙기기 쉬운 시장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같은 경우에도 금리에 대한 이야기 나왔잖아요. 네. 계속해서 연준에서 이제 강한 어떤 금리 기조, 그 다음에 대출 규제 완화에 따라서 금융주들 막 움직이고 있고, 뭐 4대 금융지주라든지 혹은 이제 추가적으로 제주은행이나 혹은 뭐 고려신용정보 같은 이제 중소형 은행이나 혹은 네. 이제 이 채권 추심 쪽들 이쪽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슈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시장이 좀 움직이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까치랠리는 기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CES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저는 사실 그렇게 엄청나게 큰 기대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까치랠리를 주도하는 건 CES는 아닐 것 같다. 네, 왜냐하면 CES 쪽에 수급이 더 들어와 줬어야 돼요. 네. 그런데 사실 CES 쪽에 메타버스나 혹은 이제 모빌리티 쪽에 수급이 많이 들어오지는 않았다라는 부분이 중요할 것 기대에 같습니다. 미치지 못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작년에 로봇주들과 같은 흐름은 약간은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다들 그거 많이 기대하셨을 텐데 말이죠. 네. 그거보다는 조금 더 기대할 만한 부분이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그거는 다음 질문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어찌됐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단기적인 그래도 탄력 정도는 나올 수 있으니까 일단은 이슈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파악을 해 나가면서 단기적으로 이제 과연 내가 어떻게 이 종목을 수익을 볼 수 있을 것인가 정도만 만약에 단기적인 매매 어려우시면 네. 굳이 접근을 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오히려 하나 골라야 된다면 앞서 언급해 주셨던 것처럼 차이나 모멘텀, 이 중국 관련된 종목들을 공략하는 게 더 낫다고 보실까요? 저는 지금 상태에서 완전히 좀 그렇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차이나 모멘텀이 결국에 1월 말까지 이어질 거고 예. 사실 CES는 매년 하는 건데 네. 제로 코로나 정책이 전환되는 건 3년 만이잖아요. 이거 한 번이죠, 한 번이죠. 그렇죠. 예. 또 한 번밖에 없을 거고 아. 그리고 우리 증시를 어떻게 보면은 발목을 묶어 왔었던 게 뭐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겠지만 네. 중국이 이제 산업 가동을 정지를 하면서 우리나라 수출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좀 크게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국가에서 가장 많이 수출하는 이거 대표적인 국가가 중국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올해 이제 우리나라가 중국이 다시 한번 산업 가동 재가동하면 좀 상당히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가 되고 있고 앞서 이상형 월드컵에서 신세계라는 동목 다뤘잖아요. 네. 결국은 리오프닝 기대감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아무래도 차이나 모멘텀을 조금 더 기대를 해야 될 것 같고 CES 쪽은 지금 이제 제가 뭐 메타버스나 혹은 이제 모빌리티 쪽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수급이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많이 들어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나마 이제 이 드론 쪽의 수급이 좀 최근에 들어왔거든요. 네. 사실 UAM 쪽으로도 시장에서 CES에서 많이 이야기가 되어 왔습니다. 아, 그러면은 지금 CES 중에서 바라본다면 가장 좋게 볼 만한 거 드론으로 보시는 거예요? 가장 좋게 볼 만한 게 드론인데 이미 드론도 이제 국내에서 이미 이슈를 또 수급을 받았던 게 예. 드론 부대 창설을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수급이 들어갔고 지금 최근에 시장에서 상승이 잘 나오고 있는 건데 북한 관련 이슈가 있었으니까. 예, 그러면은 예. CES와 맞물려서 조금 더 큰 상승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있기는 합니다. 네. 다만 강조드릴 부분은 1월은 완전하게 저는 중소형주의 시간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 중소형주 쪽은 결국엔 수급이 단기적으로 잘 들어와 있는 섹터가 그냥 장땡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지금 현재 중소형주 쪽에 가장 수급이 잘 들어와 있는 건 역시 차이나 모멘텀일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CES는 지금 당장 수급이 들어가고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게 큰 수급은 아니다 보니까 단기적인 트레이딩 정도로만 접근을 해주시는 게 좋다라는 점 안내드리면서 이제 로봇 그 다음에 이 모빌리티, 메타버스 쪽 단기적으로 수급이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습니다. 네. 다만 시장에서 약간 반영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드론 쪽도 지금 최근에 수급이 굉장히 좀 잘 들어갔거든요. 네. 그런데 이미 또 어느 정도 반영이 됐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완전하게 단기적인 트레이딩 쪽만 유효해 보인다라는 점 단기적으로 매매가 어려우신 분들은 굳이 접근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네. 조금 더 이제 집중을 한다면 역시나 좀 차이나 모멘텀이 될 것 같습니다. CES 한창 이야기해놓고 왜 차이나 모멘텀 이야기하느냐 생각을 예. 하실 수 있지만 어찌됐든 다뤄질 만한 부분이 좀 중요한 거잖아요. 네.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다뤄질 만한 부분은 차이나 모멘텀 쪽인 것 같고 CES는 이제 이번 주 정도 지나가면 네. 기대감은 조금 이제 사가가 될 수가 있거든요. 다음 주 초까지는 움직일 수 있겠지만 관련주들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더 이제 이 차이나 모멘텀 쪽에 시장이 좀 집중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네. 그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하면서 매매 전략 꾸려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한 가지 질문 간단히만 드려보겠습니다. CES 관련주 중에서 앞서 뭐 메타버스 그리고 모빌리티 이쪽도 강조를 해주셨는데 뭐 메타버스라든지 뭐 가장 선호할 만한 종목 구체적으로 언급 좀 가능할까요? 사실 또 그나마 고르는 네. 쪽이 될 것 같은데 예. 메타버스 쪽에선 그나마 저는 지금 최근에는 맥스트가 바닥을 좀 잡아주면서 수급이 좀 들어간 것 같더라고요. 아, 예, 그다음에 드론 관련해서는 지금 제이시언 시스템이라든지 혹은 이제 베셀 이런 네. 종목이 있는데 일단은 제이시언 시스템은 지금 이제 보시다시피 신고가 흐름이거든요. 뭐 언제 이렇게 올라갔죠? 굉장히 최근에 좀 많이 예. 올라갔고 그나마 좀 베셀이 저는 조금 더 매물대로 좀 소화를 하고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추세 자체도 좀 상승을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신고가 흐름은 좀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때문에 모빌리티 쪽에서는 일단 지금은 수급이 들어간 쪽이 UAM 쪽이라서 드론 쪽 한번 보자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김혜글 전문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김혜글 전문가와 함께 바로 다가오는 큰 이벤트죠. CES 2023에 관련된 이야기 상세히 풀어드렸습니다. 투자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 전해드렸습니다만 특정 종목의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